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10분에서 한 15분짜리들 이렇게 짧은 그런 이제 이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이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우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이분이 자기 연임 그다음에 그 후에 장관으로의 입각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새 정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이 돼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연차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씨,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의 장래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당시에 총장 임채진 총장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 누군데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박근혜 씨 나중에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 그 수사기획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도 그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걸 해라라고 결정을 했고 윗선이란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는 어쨌으면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검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니 사람을 바꾸자. 새로운 사람으로. 소위 말해서 독사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게 이인규하고 우병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그 중수부하고 수사기획관 라인은 서로 이 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의를 살피는 사람을 놔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둔 벌거숭이 두 사람을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규, 우병우가 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MB맨이 이런 식으로 MB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사람들이 했다는 MB의 거죠. 허락 없이는 절대 못 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소신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꽉 쥐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 법원은 사법기관이고요. 검찰은 검찰은 행정기관인데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한테만 벌을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라 하는 의미에서 네 스스로의 판단력과 판단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난번처럼 상명하복 또 검사동일체 원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몸으로 피라미드처럼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원칙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는 역사적인 배경이 재판에 가가지고 법과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도고 직업이기 때문에 예.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립성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과 전문성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인 통제에서 기형적으로 벗어나 있는 괴물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 예. 지금 그 검사의 독립, 검찰청의 독립을 얘기할 적에 항상 헷갈리는 게 부분이 뭐냐면 네. 법무부가 검사들로 다 장악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법무부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원래 올바른 역할은. 예. 법무부가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찰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정부 관련 각종 입법안에 손을 대고 예. 출입국 관리직까지 차지해가지고 출입국하는 사람 명단을 체크해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예. 이런 걸 하는 게 법무부의 원래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 또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라. 예.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것이 법무부의 원래 역할입니다. 아하.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도 군인들로 모여가지고 군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예.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드가 몰래 들어오게 만들도록 하는 게 국방부의 역할이 아니고 예. 군대가 갖고 있는 무력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고 그 무력을 그냥 방치해두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대표해서 국방부가 니네가 군을 통제해라. 아하. 민주적인 원래 통제 이게 국방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에서 그 부정한 권력을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군대하고 검찰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 지금 행정각부의 구성을 보시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거기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두 기관이 국방부하고 법무부입니다. 아하. 이게 또 역시 육법당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방부도 그걸 바꿔야 됩니다. 왜 군인들이 국방부에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다 하냐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법무부도 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적인 기본 원리, 민주주의에 의한 통제라는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서 또 나오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뽑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민주적인 정당성에 의거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래서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 제도 자체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신 법의 틀 안에서 너네 권한을 행사해라. 아하. 이 법을 지켜라. 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의 효력도 없어진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권한을 전행하거나 남용하는 두 기관이 지금 국방부하고 법무부죠. 응? 국방부는 지네 나름대로의 별도의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검찰도 가지고 있고 한 기관에. 예, 제가 이제 그 출신입니다만 예.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별도의 네.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자기들 마음에 드는 법만 법이야. 정부 법안이. 그리고 그 법을 어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예. 자체를 보면 되게 그 위증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국정감사법도 마찬가지고 그 처벌 조항이 다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형해화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 항상 시비가 걸리는 게 권력기관이 항상 문제가 됐을 때 자료 안 내놓고 뭐 보고하는데 감추고 이렇게 되거든. 예. 그리고 위증하고 와가지고 그거를 국회에서 직접 처벌하지 못하고 다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검사가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가 이 권한을 준사법기관으로서 엄정하게 법에 의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여당의 편의에 맞게 입맛에 맞게 행사를 하네. 네. 그러니까 그 권한이 항상 비틀리게 되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의 처벌을 하지 않고 그 기소유예를 남발하고 똑같이 선거법을 위반했어도 김진태 씨는 기소를 안 해서 결국 법원이 재정신청. 재판에 네. 회부하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을 회부하니까 예.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데도 검사가 와가지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과거사로 진상규명이 다 돼가지고 고문으로 해서 간첩을 조작하고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다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가지고 재심 절차가 진행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나면 악착같이 항소하거든요, 검찰이. 그리고 다시 구형하면서 막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렇게 구형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봐준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해서 법원에 회부가 되면 가서 무죄를 구형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네요. 재판에서 굉장히 태업을 합니다. 판사가 뭐 물어봐도 아니 뭐 증거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실제로. 진짜. 그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이분이 자기 연임 그다음에 그 후에 장관으로의 입각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새 정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이 돼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고 박연차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씨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10분에서 한 15분짜리들 이렇게 짧은 그런 이제 이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그 이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우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의 장래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당시에 총장 임채진 총장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 누군데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박근혜 씨, 나중에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 그 수사기획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도 그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걸 해라 라고 결정을 했고 윗선이란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는 어쨌으면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검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니 사람을 바꾸자. 새로운 사람으로. 소위 말해서 독사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게 이인규하고 우병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그 중수부하고 수사기획관 라인은 서로 이 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의를 살피는 사람을 놔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둔 벌거숭이 두 사람을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규, 우병우가 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사고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MB맨이 이런 식으로 MB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사람들이 했다는 MB 거죠. 허락 없이는 절대 못 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이 소신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꽉 쥐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